서울시청 광화문 광장에서 16차 촛불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날씨가 추워서인지 사람들이 전보다는 좀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이와 반대로 낮에 열린 탄핵 반대 집회는 참가자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. 사회부 박상률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사람이 좀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? 네, 벌써 오늘이 16번째 촛불 집회입니다. 확실히 시간이 가면서 참가 인원이 좀 줄어든 모습인데 네. 오늘 집회는 일단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에 첫 번째 집회였습니다. 현재 탄핵 인용 촉구 그리고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좀 있었거든요. 네네. 그 헌재가 정한 최종 변론일이 지금 다음 주 금요일로 예고가 되면서 아마 이 탄핵 인용에 대한 목소리가 탄핵 절차가 점점 막바지로 가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좀 높은 상황이고요. 일단 오늘 본 집회에 앞서서 오후 1시에 장충체육관에서 시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. 이 시민 대토론회에서는 마이크를 잡은 참가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방송인 김재동 씨가 진행을 했는데 이 참가자들 중에 일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왜 일본의 망언이나 보상금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입을 닫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고 어떤 참가자들은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. 이게 네. 지금 탄핵 정국과는 조금 다른 이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온다는 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던 시민들이 이제는 다른 어떤 정치적인 아젠다, 사회적인 네. 아젠다 이런 거를 끌고 와서 토론을 해왔다. 분명히 지금까지와의 촛불 집회와는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한편 이 태극기를 든 탄핵 반대 집회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촛불 집회가 오늘 탄핵에 대한 이야기 외에 어떤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게 좀 특징이 있다면 네. 이 태극기를 든 탄핵 반대 집회는 분명히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. 예. 저희가 지금 경찰 측이 인원을 추산을 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집회 주최 측이 내는 인원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인원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네. 직접 현장에 이렇게 돌아다녀 봤습니다. 저번 주, 저저번 주 계속해서 본 결과 확실히 몸으로 제가 체감하는 그 사람 수가 많이 늘고 있다는 게 분명히 느껴졌고요. 이 또 독특한 부분들이 젊은 사람들, 젊은 엄마, 젊은 아빠, 혹은 아들과 아이, 엄마와 아이, 손주와 할아버지와 손주 이런 사람들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참가자들의 연령도 굉장히 좀 많이 다양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참가자들은 탄핵 반대는 물론이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원래 우리가 최순실 게이트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. 네네. 근데 고영태 게이트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최순실 사태를 처음으로 폭로했던 고영태 씨에 대해서 고영태를 믿을 수가 없다. 네.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모두가 노란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고영태 게이트다 이런 이야기도 좀 했고 주최 측은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. 종북 좌파의 만행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. 굉장히 좀 강력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유로 국민저항본부를 발족한다. 예, 이렇게도 전하기도 했습니다. 집회를 하기 조금 전에 평화 시위를 벗어난 다른 방식의 시위를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는 예고도 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기도 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촛불 집회 참가자 측 아니면 일반 시민 이런 분들과의 큰 물리적인 접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네, 그 부분 참 다행인 것 같군요. 네, 자, 그렇습니다. 이제 탄핵 절차가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고 특검의 수사 기한도 물론 연장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끝나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앞으로 집회 어떻게 좀 전개가 될까요? 네, 일단 다음 주 토요일이죠. 25일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. 그래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바로 그날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올해 첫 민중총궐기대회를 열 계획입니다. 동시에 친박 보수단체들의 탄핵 반대 집회도 더욱 세를 좀 풀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. 친박 보수단체들은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3.1절이죠. 이날 3.1절 행사와 함께 탄핵 반대 집회를 열기로 하고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입니다. 네. 자, 그리고 오늘 또 굵직한 인물들이 특검에 출석한 만큼 특검 이야기 좀 짚어보겠습니다. 우병우 전 수석 처음으로 특검에 소환됐죠? 네, 그렇습니다. 요즘 특검 이슈가 가장 뜨겁죠.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처음으로 소환이 됐습니다. 국정조사 이후 약 2달 만에 지금 모습을 나타냈는데 역시 우 전 수석은 지금까지와 크게 다르지 않게 모른다라는 답변을 일관되게 유지를 했습니다. 네. 나는 최순실 알지도 못한다. 그리고
그 아들, 의경 아들이 운전병 특혜 의혹을 좀 받았잖아요. 그렇죠. 그에 대해서도 뭐 나는 이미 다 소명을 했다 이렇게 짧게 답변만 하고 지금 조사를 하러 받으러 들어갔는데 사실 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그 이것 외에도 혐의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런데 특검이 이걸 모든 걸 지금 다 파헤친다 이런 거는 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혐의 입증이 좀 쉽지는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뭐 블랙리스트 작성 이런 의혹도 좀 있고요. 거기에 관여했다. 그 특검은 아마 집중적으로 몇 가지만 볼 것 같습니다. 먼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과연 우 전 수석이 묵인하고 방조했느냐 뭐 이런 걸 좀 보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했는지 이 부분도 좀 집중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석수 전 감찰관 이야기를 좀 해보면 지난해 8월이죠. 그때 우 전 수석 개인 비위를 감찰을 했고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감찰 내용이 언론사에 유출이 좀 됐다 이런 의혹이 좀 일었거든요. 그때 보도들도 나오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 전 감찰관이 자진 사퇴를 했죠. 그리고 한 달 뒤 정도에 이 감찰관실 공무원, 별정직 공무원 6명에게 퇴직 통보가 이제 날아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감찰관은 차포 다 떼이고 손발 잘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무력화됐다라는 그런 점에서 네. 이 감찰관실을 무력화하는데 아마 이 우 전 수석의 입김이 작용을 하지 않았느냐. 특검은 지금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하지만 문제는 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뭐 민정수석입니다. 검찰 출신에. 그러니까 뭐 법률 지식이 누구보다 상당히 뛰어나다고 알려진 인물이고 그렇죠. 지금까지의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봤듯이 모르쇠로 일관을 한다거나 굉장히 좀 잘 피해가는 이런 답변을 하면 혐의를 입장이 좀 쉽지 않거든요. 네네.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우 전 수석이 이렇게 법률 지식이 뛰어나다고 해도 지금 특검이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장관을 구속을 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권의 실세로 불렸던 3인방 중에 마지막인 우 전 수석을 과연 같이 구속을 좀 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네.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또 오늘 오후에 관심이 집중이 됐죠. 이재용 부회장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또 특검에 나왔습니다. 네, 이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유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서 첫 소환이 됐습니다. 조금 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 수의를 입진 않았는데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모습이었단 말이죠. 그렇죠. 이 삼성그룹 총수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언론에 나왔다.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. 이 부회장이 그리고 평소에 특검에 출석할 때는 항상 이 부회장 주변에 이 삼성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 붙었습니다. 네네. 취재진을 막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뉴스에 정말 자주 나오던 분들이거든요. 이 부회장만큼이나. 그런데 오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. 대신 이제 교도관들만 옆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만 좀 보였고 네. 아마 다음 주에도 이 부회장이 계속해서 특검에 소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일단 특검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. 남은 그렇습니다. 시간이 이제 한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. 그리고 이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는지를 두고 이 부회장만큼 진술이 그 중요한 사람이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특검으로서는 좀 신속한 조사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사회부 박상률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.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